그날 장인어른은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젊은 부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요. 용돈을 전하러 아파트 경비실을 찾은 그날 주인공이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30대 젊은 부부 앞에서 손을 비비며 사죄하고 있었죠.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사위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지혜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곤 했죠. 그리고 5살 난 딸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건 하윤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꼭 안기며 웃는 그 얼굴을 볼 때면 민주는 생각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민준의 장인어른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죠. 매일 아침 6시에 경비실로 출근하셔서 입주민들의 택배를 정리하고 아파트 순찰을 돌고 민원을 처리하셨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지.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네. 장인어른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매달 초 용돈을 봉투에 담아 장인어른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준비했죠. 장인어른, 이번 달 용돈입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 사위가 참 착한 애 그려. 장인어른은 언제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도리니까요. 그날도 민주는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죠.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민준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곳이었으니까요. 민준의 부모님은 5년 전 이 아파트 2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채는 민준 가족이 살고 있었고 다른 한 채는 임대를 놓고 있었죠. 월세 15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었으니 민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임차인과는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관리를 대행해줬고 월세도 자동이체로 들어왔으니까요. 가끔 수리가 필요하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민주는 그때마다 처리해주곤 했죠. 좋은 임차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니까요. 경비실로 향하는 길,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평범한 고민이었습니다. 지혜가 된장찌개를 끓여준다고 했던가요? 하윤이는 또 치킨을 먹고 싶다고 조를 게 뻔했죠.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장인어른도 건강하시고 아내와 딸도 밝게 웃고 있으니까요.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민주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경비원 양반이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이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죠. 날카롭고 오만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목소리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늘 씩씩하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오늘은 왠지 작고 힘없어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경비실 바닥에 두 손을 모은 채로요. 70이 넘으신 노인이 젊은 부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날까지만 해도 민준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쥐어진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민준을 올려다보고 계셨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민준아.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손톱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장인어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요.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친구분이에요? 아니면 가족? 가족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잘 됐네. 이 경비원 양반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가족분이 똑똑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무책임하다니요? 민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 택배요. 1시간이나 늦게 가져다 줬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택배 하나 제 시간에 못 가져다 주면 어떡해요? 1시간이요? 민주는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집 택배를 먼저 돌리다 보니. 다른 집은 왜 먼저 돌려요?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집도 급하다고 해서요. 냉장 택배였습니다. 우리도 급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를 내고 이 아파트에 사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신 건가요? 민준의 질문에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과는 제대로 받아야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진심이 담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처음엔 대충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한 거예요.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부부를 번갈아 봤습니다. 명품 운동복, 화려한 액세서리, 최신형 휴대폰. 겉으로 보기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죠. 장인어른, 일어나세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사과 안 끝났는데요?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민준은 장인어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의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던 시간이 꽤 됐던 모양이었죠. 당신 누군데 참견이에요? 여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하지만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가족? 웃기네. 경비원 가족이면 뭐 대단한 줄 아나? 남자의 말에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에요. 월세 150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당신들은 뭔데?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월세 150? 그 금액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의 월세가 바로 150만 원이었으니까요. 설마. 민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혹시 몇 동 몇 호에 사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105동 1502호요. 왜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5동 1502호. 그곳은 바로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임대로 내놓은 바로 그 집이었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나가시죠. 민준은 장인어른을 부축해 경비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하라고 전해요. 우리 참을성도 한계가 있으니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장인어른, 저 사람들 자주 그러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한두 번이 아니었네. 맨날 뭐가 불만인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고 뭐, 그냥 참으면 되는 걸. 내가 경비원이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민주는 주머니 속 봉투를 꺼내 장인어른께 드렸습니다. 이번 달 용돈입니다. 아이고, 고맙네. 장인어른은 봉투를 받으시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주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무릎 꿇고 계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던 목소리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 눈에 밟혔죠. 그리고 그 젊은 부부의 오만한 얼굴이.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집에 살고 있다니. 옆에서 자고 있던 지혜가 뒤척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주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죠. 민준의 집을 관리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표는 민준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집주인님. 무슨 일이세요? 백오동 1502호 말인데요. 월세 잘 들어오고 있죠? 민준의 질문에 부동산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시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사실은 월세가 좀 밀렸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3개월째입니다. 부동산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분이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요. 곧 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독촉을 자제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요? 민주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제 본 그 부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옷, 화려한 액세서리, 최신형 휴대폰. 그게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항의가 여러 번 있었고요. 복도에 물건을 쌓아둬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경비원분한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문제로요. 그 말에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연체 내역이랑 민원 기록 다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며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오동 1502호 집주인인데요. 혹시 그 집 관련해서 민원사항 확인 가능할까요?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 집이요? 사실 민원이 꽤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기본이고요. 복도 적치물 문제, 주차 위반, 그리고요? 경비원분들한테 자주 항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말투가 좀 거칠다고요.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경비원분들한테요? 여러분들한테요. 특히 최근에는 김경비님한테 심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경비님, 그분이 바로 민준의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을 보시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민준아, 오늘 회사는? 잠깐 일이 있어서요. 장인어른,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민준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백오동 1502호. 저 사람들 얼마나 자주 그러셨어요? 장인어른은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네. 장인어른,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는 것 같네. 택배가 늦다, 경비실이 더럽다, 인사를 안 받아준다. 뭐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어제는 무릎까지 꿇으신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겠다고 해서 나도 이 나이에 일자리 잃으면 안 되니까.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으신 노인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릎을 꿇으셨다니요. 자식도 아닌 젊은 부부 앞에서요. 장인어른, 그 사람들 다른 것도 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난달에는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 경비실 앞에서 말이야. 내가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지시해? 그러더라고.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밤늦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택배 가져오라고 했어.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다고 했더니 월급 받으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요? 가져다 줬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장인어른, 그 사람들 월세 밀리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장인어른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째 안 내고 있대요. 근데 명품 옷은 입고 다니더라고요. 민준의 말에 장인어른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제 집이에요. 장인어른. 뭐라고? 제가 물려받은 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 집에 월세 살면서 돈도 안 내고 장인어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순간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괜찮아요, 장인어른. 제가 처리할게요. 민준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요.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비실을 나오며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해서. 무슨 일인데? 긴 얘기야. 근데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민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는 이제 행동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응, 먹었어.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목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아빠. 하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준은 딸을 꼭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하윤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왜 말이 없어? 하윤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야 돼. 하윤이의 말에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윤이를 재운 뒤였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지혜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뵈었어. 그래, 용돈 드리러 갔었구나. 응. 근데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봤던 일들을, 장인어른이 무릎 꿇고 계셨던 일을, 그리고 그 젊은 부부가 바로 자신의 집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래. 아버지는 왜 말씀 안 하셨대? 일자리 잃을까봐 그러셨. 지혜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내일 변호사랑 상담하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지혜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실 민준은 좋은 집주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월세를 올리지 않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즉시 처리해줬죠. 임차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요. 민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민준아, 사람은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친절해야 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늘 먼저 인사하셨고 경비원 아저씨들께도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택배 기사님들께도 항상 음료수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야.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도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을 약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말씀하셨을 겁니다. 민준아, 착한 건 좋은 거야. 하지만 부당한 일까지 참는 건 착한 게 아니란다. 그건 비겁함이지. 그렇습니다. 침묵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행동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있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파트 2채를 남기셨습니다. 한 채는 민준 가족이 살라고, 한 채는 여유 있게 살라고요. 이 집들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너희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라는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자료 검토해봤어. 3개월 연체면 충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돼. 내용 증명 보내면 될 것 같아.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일 아침에 진행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죠. 장인어른,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요. 더 이상 부당한 일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요.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옆에서 지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민주는 지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요.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민주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하지만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장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105동 1502호 집주인입니다. 그 집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그 집이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민준의 질문에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관리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주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민원들인가요? 일단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아래층 주민이 벌써 5번이나 항의하러 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요. 관리소장은 서류철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도 적치물 관련 경고문입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도 치우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요? 네. 심지어 소화전 앞에도 물건을 쌓아뒀더라고요. 화재 위험이 있어서 강제로 치웠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관리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차 위반 내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게 2번, 다른 집 주차구역에 주차한 게 4번이에요. 다른 집 주차구역에요? 네. 그것도 주인이 항의하면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잠깐인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원분들한테 정말 심하게 대하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요. 장인어. 아니, 김경비님 외에도요? 네. 저희 경비원이 4분인데 그중 3분이 그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있나요? 한 달 전에는 택배 기사님이랑 싸우셨어요. 택배가 파손됐다면서 기사님한테 배상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CCTV 확인해 보니까 포장은 멀쩡했는데도요. 그래서요? 택배 기사님이 항의하니까 본사에 민원 넣겠다고 협박하셨대요. 결국 기사님이 10만 원을 주고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입주민들 의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래층 주민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관리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선생님? 네, 관리소장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윗집 관련해서. 잠시 후 아래층 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02호 집주인입니다. 민준이 인사를 하자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솔직히 윗집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밤 11시가 넘어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자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갑니다. 항의하러 올라가면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도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층간소음이 싫으면 빌라로 가든지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심해서 경찰도 불러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1년쯤 됐나요? 처음엔 조용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저희도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주인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주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인 거죠. 대화를 마치고 민주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 외에 다른 경비원분도 계셨죠.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5동 1502호. 그 집 아시죠?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알죠. 혹시 그 집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경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소리를 지르신 적이 있어요.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지 말고 안에 넣어두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정말 불친절하다고 하시면서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찍으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리겠다고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경비님도 그런 일 겪으셨죠? 네. 김경비님이 제일 많이 당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더 함부로 대하시더라고요. 민주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민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하지만 동시에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자료 다 모았어. 오늘 오후에 만나서 내용 증명 작성하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어. 3시에 사무실로 와. 확실하게 해줄게. 민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민주는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뭘? 친구 일인데. 자료 다 봤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진우는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3개월 연체, 층간소음, 복도 적치물, 주차 위반. 계약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특히 3개월 연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야. 언제 보낼 수 있어? 지금 당장 작성할게. 오늘 안으로 발송 가능해. 진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내용 증명이 완성됐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연체 및 계약 위반에 따라 2주 내 퇴거 요청. 민주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이거면 돼? 응. 법적으로 문제 없어. 2주는 충분히 관대한 기간이야. 당장 내보내도 되는 상황이거든. 고마워. 그리고 민준아. 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협박이나 회유하려고 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알았어. 민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부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주인님, 임차인분한테서 전화 왔어요.
지금 당장 집주인님 연락처 달라고 난리예요. 제 번호 주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30분 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집주인님이시죠? 저 1502호인데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나가라니. 갑자기가 아닙니다. 3개월 연체하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면서 명품 옷은 입고 다니시던데요. 그건 그리고 층간소음, 주차 위반, 경비원분들한테 하신 행동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주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정말 김경비님 기억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분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택배 1시간 늦었다고요.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분이 제 장인어른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3개월이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가셨을 겁니다. 집주인님, 2주 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부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했죠. 그리고 2주가 다 되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응? 왜? 같이 가실 때가 있어요. 오후 4시 민준과 장인어른은 105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삿짐을 싣는 트럭이 앞에 서 있었죠. 부부는 민준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집주인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남자가 장인어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아니, 어르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부부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다 실은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준과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장인어른. 고맙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장인어른, 저녁 집에 가서 같이 드실래요? 지혜가 좋아할 거예요. 그럴까? 하윤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정의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끝났어. 민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편하게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이겼습니다.
옳은 방법으로요. 그날 저녁 민준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지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하윤이가 좋아하는 김밥까지요. 할아버지, 여기 앉아요. 하윤이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참 예쁘네. 장인어른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지혜가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그래, 고맙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밥 먹으니 좋구나.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하윤이는 장인어른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렸어요. 오,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가 엄마, 여기가 아빠, 여기가 저, 그리고 여기가 할아버지. 하윤이의 그림 속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웃어요? 아니다. 할아버지 지금 웃고 있어. 너무 기뻐서 그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를 재우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차 드실래요? 지혜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네, 아버지. 너희한테 참 미안하고 고맙네. 왜요, 아버지? 내가 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나이 먹고도 자식들한테 걱정만 끼쳤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무릎까지 꿇었잖아. 70 넘은 늙은이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혜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누구한테나 친절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다만 세상에는 그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바뀔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리면 되니까요. 장인어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고맙네. 너희가 있어서 참 든든하구나. 저희도 아버지 계셔서 든든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어른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옆에 섰습니다. 응? 잘했어.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응, 당연하지. 지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망설였어.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 민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게 오히려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걸. 맞아. 그리고 여보. 응? 우리 하윤이한테도 가르쳐 주자. 착한 건 좋은 거지만 부당한 일은 참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골랐죠. 30대 신혼부부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집 정말 좋아요. 아닙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경비원 아저씨들한테도 인사드렸어요.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이셨죠? 민준아, 왔구나. 네, 장인어른. 용돈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또 이러네. 장인어른은 봉투를 받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지. 새로 오신 부부가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 항상 인사도 먼저 하고 고맙다고도 하시고. 다행이네요. 응. 그리고 말이야. 장인어른은 잠시 뜸을 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한 일 참 고마웠어. 덕분에 나도 배웠네. 뭘 배우셨어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당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세요. 그래야지.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민주는 경비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는 힘과 남을 지켜주는 힘이요. 민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어.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경비실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존중과 배려로 가득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파트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비원분들께 더 자주 인사했고 더 자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요. 진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위해 행동했죠. 때로는 착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민주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비원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작은 인사 한마디, 감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